관리비의 경우에는 가스요금은 가스공사에 연락해서 소멸 신청하여 처리하고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공용부분 관리비만 납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컨설턴트 분에게 제 의견은 전달된 상태이고요. 나름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명도 시기가 오니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하게 작성한 거라 두서없이 작성한 것 같지만 방송 녹음 전에 자문을 구하고자 급하게 작성하여 문의드립니다. 녹음이 끝나셨다면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이제 보니까 관리비 문제인데요. 관리비는 현재 명도 대상자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처리를 하라고 시키는 게 정석입니다. 관리비를 낙찰자가 떠안는 경우는요. 주로 이제 그 임차인이든 어떤 소유자든 명도 대상자가 집을 비워놓고 없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떠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아니면 또 강제 집행을 할 때 이런 경우는 떠안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사비 얘기가 되고 있다면은 당연히 관리비를 이 사람이 갚아야 되는 것이죠. 갚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구상했던 것 중에 이사비를 100만 원을 주고 내보내든지 이사 비용을 없이 내보내고 관리비를 떠안으려고 했다. 나름 나쁜 구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요. 그 사람에게 갚고 나가게끔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순조롭게 주로 잘 되게끔 안배를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관리비 같은 경우에 이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있죠? 그런 사람들은 관리비를 어쩔 수 없이 안 낼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 비용은 우리가 또 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관리비 같은 경우나 집행 비용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 상대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승소를 합니다. 그걸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강제 집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우선은 이제 동시에 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사 비용을 줄 테니 네가 관리비 처리해라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물건의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이 끼어 있었는지는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경매일 텐데 그것을 처리했다고 추가로 돈을 달라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거는 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죠? 처음에 이삿짐 센터도 계약을 해놓고서는 당일날은 추가 요금 웃돈을 요구하죠. 그런 방식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 중에 하나죠. 그리고 유치권이 껴있어서 유치권을 깼다라고 하려면 그만큼의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어야 되겠죠. 근데 유치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받았는데 또 수수료를 주고 나면 뭐가 남죠? 잘 안 맞죠? 제가 쓴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 주마에는요. 올바른 컨설팅 업체 선별법이라고 충분히 제가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한마디 더 첨부하자면요. 컨설팅을 받더라도 공부를 꼭 하십시오.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전부 다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남을 시키더라도 내가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거고,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원칙대로 처리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안 될 경우에 인도명령을 신청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읽은 것 같은데요. 인도명령은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신청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이제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는 뜻인지도 모르니까요. 우선은 인도명령 신청은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십시오. 자, 다음 메일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기한 회장님. 일전에도 상담 메일을 보내서 소중한 답변 주셨는데 염치불구하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열심히 한 발 한 발 경매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중 교육기관에서 알게 된 사업하다 망하셨던 분이 재기를 위해서 자선단체에 좋은 활동도 하고 계시며 경매로 최근 낙찰을 받으시고 재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로는 전 사업상 주목 쪽 분들도 좀 아신다고 합니다. 몇 개월 교육기관에서 지켜보고 한결같이 대하는
대하며 제가 바라는 큰 꿈과 비슷하고 또 좋게 보시고 제게 자금을 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투자를 해서 단타로 수익을 내고 제가 원금만 돌려주면 된다고. 저는 고마우면서도 어리둥절했고 제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아 순박한 건지 주변 어른 말씀도 있고 조심하게 되고 믿음을 떠나서 고민하게 됩니다. 낙찰 경험도 없어 남의 자본을 덜컥 시작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차근차근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소액 단타 특수 물건을 깨서 한 발 한 발 나가려 했는데 뜬금없이 이런 제의가 들어오니 고민입니다. 서울 경기 대형 아파트 특수 물건을 깨라고 얘기하시네요. 자기 돈이 들어가서 그러시는지 그걸로 최근 낙찰을 받으셔서 그런 건지 제 입장에서는 부자 생각으로 가면 통 크게 치고 나가야 하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라면 기회이고 허나 과욕이 화를 부른다는 말을 생각하면 또한 한없이 조심하게 됩니다. 제가 머뭇거리고 조심스러운 의사를 표시를 몇 번 하니 너에게 사기칠 게 뭐 있냐며 기분이 안 좋으신 상태입니다. 욕도 한번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경매 기술과 지식을 떠나 인간관계의 믿음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너무도 황당하시겠지만 이런 고민은 경매라는 틀 안에 포함된 요소일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것이니까요. 바쁘신 것 뻔히 아는데 이런 상담 보내게 돼서 송구합니다. 회장님 상담 메일을 들으며 공감하며 속뜻을 이해하는 기쁨에 웃는 경매 청년입니다. 회장님의 잠깐의 소견이 제겐 큰 가르침이자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 운때가 맞으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돈입니다. 예, 월급을 받아서 모으는 방식으로는요,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죠.